그러면은 이제 그린벨트가 만약에 풀리면 기본적으로 한 10배는 오를 것 같습니다. 땅값이 100만 원 하던 건 한 1000만 원 갈 거고요. 10배는 오를 거니까 풀릴 그린벨트를 찾아서 우리가 투자를 하면 된다. 대망님 질문 있어요. 제가 분당 서현동에 살거든요. 근데 위치 좋은 곳이 그냥 주말 농장으로나 쓰이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되어 있는데 거기가 아파트가 들어올 것 같더라고요. 질문은요.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곳도 나중에 이렇게 풀리기도 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언젠가부터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때부터 뭐지? 보금자리 주택인가? 유턴할 때부터 그때부터 그린벨트를 본격적으로 풀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잘 못 먹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1971년에 산림을 보호하자는 첫 취지로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걸 뒀는데 그때는 산에 있는 나무도 못 빼고 잣나무로 땔감을 떼고 해서 국민들이 그때는 좀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글로벌적으로 그 그린벨트는 상당히 잘했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나중에 2000년이 넘어가면서. 그런데 공공주택, 즉 국민들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2010년경부터 그린벨트를 좀 본격적으로 풀기 시작하게 돼서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데요. 지금 질문을 단답형으로만 드리자면 풀립니다. 그러면 질문의 답변이 아니라 그 그린벨트가 풀리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이익이나 수익이 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린벨트는 대도심 안이나 대도심 주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대도시는 서울입니다. 따라서 서울 안이나 서울 외곽에 그린벨트가 가장 많습니다. 그걸 또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가장 좋은 자리에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땅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한 20년 전서부터 전원주택이라는 것들이 유행을 했고 지금은 약간 귀농의 개념으로 좀 바뀌었는데요. 전원주택으로 가시고 나서 나중에 다시 도심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많은 이유가 순위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일단 외로움이 좀 가장 컸었고요. 그리고 뭐 의료시설이 없거나 기반시설이 불편해갖고 다시 도심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만약에 그린벨트에 전원주택을 짓는다면 그런 것들은 완전히 해소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도심과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제3기 신도시도 이제 그린벨트를 풀어서 하는 것들이 꽤 많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린벨트가 만약에 풀리면 기본적으로 한 10배는 오를 것 같습니다. 땅값이. 100만 원 하던 건 한 1000만 원 갈 거고요. 10배는 오를 거니까 풀릴 그린벨트를 찾아서 우리가 투자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상당히 요행과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파트를 지으려면 보통 국가에서 수용해서 짓습니다. 그린벨트는 특히 그래요. 국가에서 수용을 하게 되면 그린벨트를 풀고 나서 수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린벨트를 풀기 전에 수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당 100만 원이면 그린벨트가 풀리면 평당 1000만 원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1000만 원이 되기 전에 100만 원에 수용을 해서 국가에서 풉니다. 그걸. 국가에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푼 다음에 그럼 평당 1000만 원짜리가 되죠? 그럼 그 평당 1000만 원으로 건설사 등에게 분양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개인들은 그린벨트가 풀려서 이익을 보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질문의 답변은 네, 그린벨트 풀립니다 라고 하지만 개인적인 수익이나 투자에 대한 수익금은 상당히 바라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린벨트 얘기를 하고 나니까 국가가 강도네, 국가가 깡패네, 국가가 치사하네 이런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 LH나 이런 데를 보면 굉장히 적자가 많거든요. 그게 저는 좀 부동산을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부동산을 다루면서 그렇게 큰 적자를 내나 좀 안타깝습니다. 대망님 말씀대로 보유하다가 상승장에 엄청 올랐는데 엄청 떨어져서 역전세 났습니다. 존버로 잘 버텨야겠죠? 존버가 뭐예요? 존버? 전 용어는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존버가 마음에 안 든다는 표현이 아니라 버틴다가 마음에 안 듭니다.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면 걱정이 되십니까? 투자를 하면 걱정이 된다. 그럼 투자와 안 맞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로또 사보셨죠? 로또 사면은 안 맞을까봐 걱정되십니까? 옛날에 친구랑 술을 먹었는데 전 로또를 안 삽니다.
한 번도 안 사봤다 그런 건 아니고요. 거의 안 삽니다. 친구랑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셨어요.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자켓의 안쪽문 양쪽에 로또가 이만큼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했어요, 친구한테. 야, 이거 내 주머니 로또가 셀 수도 없을 정도 많다. 그러니까 자기 주머니도 그렇대요.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술을 먹고 로또방을 봤는데 많이는 아니고 100만 원치를 샀대요, 제가. 그래서 사갖고 친구 50만 원 주고 나 50만 원 갖고 야, 뭐 서로 맞으면 생각이 없기 그러고 이제 헤어졌는데 그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만큼 샀잖아. 그게 몇 달을 가더라고. 몇 달을 간다는 게 뭐냐면 다 맞춰보니까 다 꽉 나오고 반은 남아요. 또 뭐 5천 원짜리 남고 좀 넓게 당첨이 돼. 그럼 그걸 또 바꾸고 가면 점점 줄면서 수개월을 가더라고. 수개월을. 근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기분이 좋더라고. 이거 혹시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아, 결국은 영원이었어요. 제가 이제 버티기라는 말을 싫어하는 건 부동산을 사면 앞으로 좋아지고 비싸지고 수익이 난다는 좋은 감정이 더 커야 되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고 순간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니까 아, 이거 버텨야 되나? 뭐 이런 용어 자체가 전 썩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왜냐면 경기라는 건 좋은 시절도 있었고 안 좋은 시절도 있었고 그러면서 세계에서 꼴찌에서 세 번째인 나라가 지금 10대 강국이 된 대한민국을 보고 있자니 미래를 보면 좋은데 눈앞에 것만 보니까 버틴다, 걱정된다 이런 표현을 계속 쓰는 겁니다. 로또하고 투자는 맞지 않으나 기분은 대한민국이 좋아지고 인류가 진화하고 그 인간이 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부동산이고 그럼 부동산 값은 다른 물가에 비해 더 인플레이션이 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면 경기가 잠깐 안 좋은 거에 대해서 버텨야 되나 이런 마음도 사라지실 겁니다. 좀 더 여러분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집을 샀습니다. 투자로 산 게 아니고요. 들어가서 살려고 샀습니다. 부동산 값이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들어가 사는 집을 앉아있으면서 밤에 버텨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 안 하실 거예요. 그냥 들어가 사는 집이니까 부동산이 떨어지든 오르든 사실 내 손에 접히는 돈이 없으니까 별 감흥이 없을 겁니다. 계속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투자를 하십시오. 그게 제가 28, 9살 때 큰 돈을 번 철학이고 지금도 그 철학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식과 부동산을 많이 비교하는데요. 회사는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엄청 흥했다가도 실패할 수도 있고 이런 게 회사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이 없으면 안 되는 필수 요소고요. 어떻게 보면 인간보다 먼저 있는 게 부동산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철학이 있다는 얘기는 확신까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버텨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는 네 이렇게 제가 대답할 수 있지만 버틴다는 용어보다는 다른 용어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있다면 지금이 부동산 가격이 빠졌으니 우리는 그 부동산이 좋은 게 있다면 구입해야 될 시점입니다. 기회죠, 기회.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온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가격 빠진 거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기억 잘 안 나실 거예요. 2019년부터 2021년 정도까지 한 만 2년이 좀 많이 올랐죠. 특히 코로나 때문에 돈이 많이 풀려서 더 올랐는데요. 그걸 빼면 그렇게 급격하게 오르진 않습니다. 부동산 자체가. 그렇지만 떨어지거나 급격하게 떨어진 게 잘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왜냐?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버티시고 오늘은 버틴다는 표현을 쓸게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또 하나를 구입하십시오. 나아가 지금이 공부해야 될 또 기회죠. 사람들은 다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부동산을 사고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부동산을 공부합니다. 공부해서 비싸게 사는 꼴이죠. 지금은 부동산이 쌉니다. 부동산 경매 또는 아까 말씀드린 특수 물건 이런 것들을 공부하셔갖고 여러분들의 기회 넓이를 더 넓히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자, 요겁니다. 한 500년 전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더 오래전에 그려진 그림도 있습니다. 요런 거 다 같은 인물입니다. 혹시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입니다. 인물은 아니죠. 스페셜 B님이 카이로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우스의 아들 중에 하나인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기회의 신이고요. 기회의 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하나하나 지켜보자면 여기 이렇게 날개가 있습니다. 이런 건 천사의 모양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익숙하실 겁니다. 그런데 발을 보면 복숭아뼈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발목 부분에 날개가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자, 첫째, 날개가 2개가 아니라 4개죠. 날개가 굉장히 많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날개가 이렇게 많으면 빠를까요? 느릴까요? 나는 게 엄청 빠를 겁니다. 자, 여기 최근에 그려진 이 벽화를 보면 머리 쪽을 보겠습니다. 머리 쪽을 보면 앞머리는 풍성하고요. 뒷머리는 민머리입니다. 일단 날개가 빠르고요. 카이로스는 기회의 신입니다. 앞머리는 풍성하고 앞에서 보면은 민머리가 아닌 것 같은데 뒷머리는 완전 민머리입니다. 자, 기회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다가옵니다. 다가오면 그 기회는 잡으려고만 생각하면 덥석 잡힙니다. 왜냐? 앞머리가 풍성하거든요. 딱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찰나, 지나가 버리면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잡으려면 뒤에는 머리가 없어요. 민머리입니다. 미끄덩할 거예요. 그리고 순식간에 사라지죠. 왜? 날개가 4개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회를 잘 표현한 신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제가 신기한 거는요. 이건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었던 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기원전 800에서 900년 전에 있었던 신화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도 기회는 언제나 찾아오지만 사람들은 다 놓친다는 거를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도 이 기회의 신을 이렇게 표현했고 우리도 이거에 대한 그대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데 그걸 딱 잡을 수만 있다면 좋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놓치고 후회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오랜만에 찾아온 부동산 시장의 기회에 카이로스의 앞머리를 덥석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좀 더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열심히 투자하십시오. 또 남들처럼 지나가고 나서 아유 그때 할 걸 이런 거 아무짝에도 쓸모 없습니다. 그리고 또 기회가 오면 또 그때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유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이런 것들을 해내시라고 말씀드린 거니까 오늘은 이 잘생긴 민머리 이분을 좀 띄워놓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